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심대평 전 충남지사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이 저로서는 약간 의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임관혁이 검찰총장으로 더 유력했다. 왜냐? 임관혁은 덮는 게 전문이다. 예.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덮어야 될 게 좀 많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도 덮어야 되고, 디올백도 덮어야 되고, 양평고속도로도 덮어야 되고, 이것저것 덮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우정보다는 임관혁이 덮는 데는 전문이다. 그래서 임관혁이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의외였죠, 심우정. 저는 그 이유를 심우정의 아버지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에서 찾았습니다. 자, 일단 심대평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종의 적폐 세력,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적폐 세력의 한 가지, 한 부분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윤석열과는 상당히 결이 맞는 사람인 거죠. 과거부터 심우정과 윤석열이 꽤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귀족 집안, 그 집안의 자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이 윤석열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집안, 귀족 검사, 귀족 법조인들의 경우는 형, 동생, 아버지, 아들, 조카, 삼촌, 하여튼 가족들끼리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수사한 사건을 아들이 변호하기도 하고요. 아들이 수사한 사건을 아버지가 변호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촌 형님이 수사한 사건을 사촌 동생이 변호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심한 경우는 부부 사이에 남편은 수사하고 부인은 변호해주고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게 이른바 귀족, 법조 귀족들의 세계입니다. 한동훈은 어떠냐고요? 좀 더 교묘하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삼성 수사를 많이 합니다. 대기업 수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씨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앤장. 김앤장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굴까요? 네, 삼성입니다. 결국에 남편이 수사를 하면 부인이 돈을 끌어모으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패밀리 비즈니스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이 사람한테도 드러났습니다. 형이 수사한 사건을 동생이 변론을 맡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뻔한, 법조 귀족들 사이에서는 뻔한 스토리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심우정한테도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니까 윤석열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참 기가 차죠. 아유, 짜증나.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재주는 형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벌었더라.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았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더라. 해당 사건 판결을 보니까 죄질이 매우 나쁘더라.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이었던 것은 지난 2021년입니다. 2021년 심우정은 윤석열을 엄청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자처하던 때입니다. 그 무렵 서울 동부지검은요, LH와 몇몇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벌립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잠실 쪽, 이쪽 수사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롯데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탄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천 동쪽은 다 서울 동부지검 관할이고요. 탄천 서쪽은 중앙지검 관할입니다. 탄천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정동, 송파구, 잠실 여기는 다 동부지검 관할이고요. 더 올라가 가지고 성동구까지도 동부지검 관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포함되는 기업이 뭐가 있냐고요? 대표적인 것은 롯데그룹이죠. LH도 있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거기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LH와 관련된 납품 비리였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을 심우찬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 모은 거죠. 에이구. 그러니 재주는 형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벌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 기업들은요, 일부러 이런 거 찾아다녀. 야, 지검장 누구야? 부장검사 누구야? 차장 누구야? 담당 주임검사는 또 누구야? 자, 그 사람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내. 그래서 그 가족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검사들이요, 왜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기업들에 대한 비리를 찾아낸다고요? 아니요. 기업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기업 비리는 언제든 들킵니다. 언제는 없는 것 같아? 파면 다 나와. 근데 왜 파겠어? 예, 돈 벌려고 파는 거예요. 검사들 돈 벌어야지. 자, 나는 검사고 만약에 내 동생이 무슨 변호사라고 칩시다. 내가 수사를 하면은 내 동생이 내 수사 대상자를 변호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내가 수사한 그 기업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동생한테 돈을 막 갖다 주는 겁니다. 나는 뇌물을 안 받지만 내 동생은 부자가 되죠. 자, 나 때문에 돈을 번 내 동생은 그냥 가만히 있겠어? 예. 오빠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이거는 오빠 몫이야 라고 떼주겠지. 당연히 처음부터 떼줄 거야. 또는 애시당초 기업 쪽에서 이거는 오빠 드리십시오 라고 돈이 올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가 오빠 드리세요. 자, 그렇게 된 모인 돈은 재단을 만들거나 혹은 펀드에 차명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뇌물을 파킹해 두는다 그러죠. 파킹. 또는 로펌에 일종의 선납이 돼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 많아요. 그러니까 신탁 재산처럼 해가, 이거 요새는 신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재산을 신탁해가지고 어느 기업 어떤 그 금융기관에 신탁을 해서 돈을 거기다 맡겨두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고 일단 그 돈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신탁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불리지, 조금씩. 그리고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찾아가서 쓰는 거죠. 또는 재단을 만들어 두면 그 재단에 이사장이나 이런 거, 이사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또 돈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심우찬 변호사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확인할 수도 없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뇌물을 어딘가에 파킹했다 그래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딱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단히 톤 다운해서 재주는 형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챙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생이 돈을 챙기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형의 몫으로 따로 떼놨지. 파킹해 둔 거지. 그 얘기를 차마 안 했을 뿐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인 겁니다. 법조 귀족들이 흔히 하는 수법인 거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형이 수사, 동생은 변호, 이해충돌 무감각 심우정 후보라는 내용이죠. 후보자 동생 심우찬 변호사, 후보자가 동부지검장 시절 동부지검 기소 기업사건 변호 맡아 판결문에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또 벌금형으로 그쳤대. 입찰 담합이었는데. 야, 자, 분명히 죄질이 나쁜데 선처를 받았네. 어떻게? 그럼 뻔한 거지 뭐. 검사장 동생이 변론을 맡았는데 당연히 값이 싸게 나와야지. 그러라고 수임료 준 거 아니야? 그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심우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국내에 없고 미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식 가격이 1년 사이에 10배가 늘었다고 해요. 원래는 2억 5천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28억 상당이 됐답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이들 기업에 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주식 가격이 10배가 늘었대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심우정 측은 상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속일까? 뇌물 파킹 아니었을까? 뇌물 파킹의 또 다른 기법 아닐까요? 국내에서 돈을 주든 뭘 주든 티가 나니까 외국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넘겨주는 방식. 그런 거였다면은 외국에서 거래가 되면 티가 전혀 안 나잖아. 테슬라 주식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 있는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티 납니까? 티 안 나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계좌가 미국에 있으면 몰라. 자, 의심스럽지 않나요?
2021년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과 2023년, 24년 이 사이에 재산이 확 는 거, 이거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의심스럽지? 자, 그럼 여기서 심우찬 변호사,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이라는 심우찬,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최근에 카카오 사내 변호사로 영입이 됐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여기저기 할 일이 되게 많죠. 지금 걸린 게 되게 많잖아. 제가 알기로는 이 카카오가 지금 하이브인가? SM인가? 여기하고도 좀 인수전에 또 걸린 것도 있죠, 지금. 주가 조작 이런 걸로 좀 걸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 끌어넣은 거 아닐까요? 예. 사내 변호사로 영입을 한 거지만 사실상 수임을 한 거지. 자, 왜 넣었을까? 뻔한 거지. 검찰총장, 형이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동생을 여기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은요, 육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고요. 박근혜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 있었다면 우병우와 같이 근무했던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삼표 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카카오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자, 패밀리 비즈니스 이쯤 되면 참 오지다, 그죠? 예. 참. 이게 돈이 있는 놈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참. 에휴. 그 나중에 우리가 다시 권력을 다시 되찾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 법조 귀족들, 대대로 관료로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부모, 자식, 형제 이들끼리 서로 한 자리씩 나눠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한 놈은 권력을 갖고 한 놈은 돈을 갖고, 한 놈이 수사하면 한 놈이 변호해서 돈 뜯어내고 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없애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갈 수 없도록, 애시당초 고위직에 가지 못하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들이야말로 카르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 심우정은요, 김진우라는 사람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죠. 김진우가 누굽니까? 네, 김건희 오빠죠. 심우정과는 희문고 동문이라고 합니다. 김진우하고 심우정이 휘문고 동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차 싶더군요. 아, 얘네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심우정이 발탁이 된 거구나.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한다더니 모든 길은 여사로 통했구나. 일단 지금 이 김진우가 심우정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현재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와 관련해서 박성준 의원은 최근에 중요한 의혹 하나를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우가 대통령실 공식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제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실 측에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제가 이 장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내용 자, 잠깐만요. 자, 요 장면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에게 좀 질의를 할게요. 그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다 기록을 하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출입 기록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출입 기록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 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죠. 현재는 경호 경비 목적상에 한해서 출입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족들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출입한다. 그러면 그 출입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출입하면 당연히 우리 국회에 오면 출입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족들도 당연히 남을 거라 생각되고 관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입 기록이 다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출입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뭐 출입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출입 기록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것도 yes or no. 예. 기록은 경비 목적상으로 해가지고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공기관에 출입 기록이 남아 있죠. 그 비서실장님. 네. 그 예를 들어서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게 어떤 경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해서 뭐 참고인으로 들을 수 차원에서 있다. 부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공식 직함이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전 대통령 실장 되고 나서 그 일을 본 적은 없으시죠? 지금 여기 초기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 계신가요, 여기요?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서실장 잘 알겠지만 언론인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미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력한 제보기 제가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제가 그래서 그럼 비서실장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이걸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규명하면 좋잖아요. 우리 대통령 기조실장도 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우라는 분이 대통령실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그거 없다고 하면 시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대통령의 친인척이 뭐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제가 뭐 그거 한번 확인해 예. 보십시오. 저는 유력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상식적으로 제가 가지 이 얘기를 않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다시 이제 역으로 가면 여기 대통령 그 대선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제보 받고 취재를 다 한 내용인데 대통령 본선에서 그 대통령 처남인 김진우 씨가 실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언론 보도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요?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글쎄요,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여기- 뭐 온 가족이 여기 있기 지금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 어떤 일이 있고 있었는지 대선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분 중에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세요. 의원님 질문의 포인트는 예, 대통령 네, 제가- 친인척이 공식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은 저긴 확인한 제가 바가 그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공식 직함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했고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만 질의를 하거나 취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 크로스체크 다 존경하는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 부분에 박성준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예.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예.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 취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김진우 씨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만약에 대통령실 관련된 이 회의라든가 비공식 회의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양평 공공지구 같은 경우 수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워낙 대선 때라든가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양평 공공지구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당사자가 대통령실을 출입을 좀 자유롭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한번 크로스체크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보면 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끝나면 남산의 부장들 책 보셨잖아요. 우리 저 워싱턴 투파운드 하시고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대통령실 비사 다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청와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당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사실로 확인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론인들도 기본적으로 다 크로스 체크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도 유명한 우리 언론인이셨는데 언론 저도 뭐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사실관계와 팩트에 기반한 질문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대통령실 출입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실 출입 기록 여부가 대통령실의 공식 회의석상에 대통령 친인척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연결짓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권 2년 반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정진석은 자꾸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사이에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왜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와서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강연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보면은 자기 오빠가 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허구는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출입 기록을 보면은요. 사실 언제 와서 언제 갔는지만 확인이 되면은 이게 회의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정도가 금방 나와요, 솔직히. 근데 그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걸로 볼 때 뭔가 자기들만도 지금 자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진현 님이 계시죠? 이 김진현 님이 설마 김건희 동생 말하시는 건 아니죠? 예. 맞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형제가,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요. 여자 형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이남 이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진현님의 의문의 일패. 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